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금에게 임수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금은 병화와 임수가 있으면 그 사주 안 봐도 될 정도로 부귀를 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같은 신금에게도 이게 임수가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에요. 그래서 뭐 가공할 게 없단 말이에요. 모양을 다시 변경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보석이고 연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임수가 필요하다고 고서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 신금이 이 보석이 때가 타거나 먼지가 묻었거나 더러워졌을 때 임수라는 깨끗한 물로 씻겨서 다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다시 원상복구, 그러니까 신금이 보석이 다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임수는 사실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고요. 소금기가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임수를 굉장히 좋아하다고 합니다. 소금물이라서. 이게 왜 좋아하다고 하냐면 좋아하다는 말은 우리가 조우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좋아하다는 거는 말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우를 얘기할 때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습기는 촉촉하게 계속 물기를 머금은 걸 습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수는 조해요. 조하다는 뜻은 말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깊고 넓고 어, 소금기가 강한 바닷물에 그 자그마한 연약한 보석이 빠졌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못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왔으면 그거 녹슬어서 못 써요. 그 보석.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수에게 아니 신금에게 임수가 정말로 필요한지는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훨씬 더 이 연약한 보석인 신금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신금에게 임수는 상관이에요. 상관은 내가 생을 하는데 양이 다를 때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상관은 뭐예요? 내 정관을 상처를 내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상관을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정말 내 관을 상처 내러 온 거니까 상관은. 근데 이게 사실 원국에 없었다가 만약에 사실 원국에 없었는데 운에서 날라왔다. 이럴 때 정말 조금 힘든 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정관이 뚜렷하시고 정관격인 신금이신 분들은 상관 임수가 운에서 날라왔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주 원국에 있으면 조금 내 정관은 여자한테서 남자, 그다음에 나를 약간 그 통제하는,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게 이제 상처를 낸 거니까.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번 제가 원래 신금일간인데 운에서 저는 임수가 없어요. 사주 원국에 임수가 없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임수가 없을까? 임수만 있었어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이제 대운을 공부할 때 대운을 보고 내가 언제 힘들었고 언제 좋았고 이거를 대운에서 조금 판단을 해서 '이 글자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그럴 이유가 뭐지?'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해 봤거든요. 근데 2022년 이 상관 이민년 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민년 '아 내가 이제 임수가 오구나. 나한테 임수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 이때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관 이민년에 저는 진짜 박살이 났어요. 그 직장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남편과의 불화도 그렇고 진짜 이때 그 몸도 마음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직 진짜 힘들었던 시기여서 근데 또 심지어 그 직장에서 가 된 거예요. 2022년도 이민년 때. 그때 이제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저는 정관격이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또 첫 번째가 일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 일로 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 저녁 12시 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도 정말 박살이 났는데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들어간 이민년 때 들어간 회사는 자꾸 실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예전에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실수를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회사에서는 위축이 되고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모르는 게 많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업무인 것도 맞고 너무 과한 업무를 맡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했겠죠. 사람이 진짜 하루에 업무량이 제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커피를 마실 시간도 없었고 뭘 하려고 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폭풍 전야처럼 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수가 많았겠죠. 그냥 평상시 업무량이었으면 뭐 실수가 있긴 있겠지만 적었겠죠. 근데 너무 많았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았고 진짜 딱 이 임수 같은 표현을 말하면 돼요. 정말 넓고 깊어. 그 업무량이 정말 파도 안 보여요. 그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해도 안 끝났어요, 업무량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실수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겠죠. 왜 자꾸 실수를 하냐?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만두는 그 날까지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 이민년 때 정말 마음도 몸도, 그다음 회사도, 뭐 부부관계도 정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신금에게 임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민년 때 왜 이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임수가 상관이더라고요. 상관은 정관을 상처를 내요. 근데 정관격인 신금 일간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않아요. 뭐 가지고 오라고 해도 뺏기지 않아요. 오히려 뺐지. 근데 정관격의 제일 이길 수 없는 거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나의 바른 정관을 상처내러 온 거니까요. 근데 정관격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임팩트가 컸어요. 진짜 딱 그 얘기가 맞아요. 큰 바닷물 안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근데 이미 나왔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나온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사주가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기존의 사주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거고요. 저 심리 쪽을 부전공을 했고 유아교육 특히 사주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귀신 뭐 이런 것도 지금도 믿지 않지만 귀신 이런 거는 그 과학적으로 분명히 뭔가 이 연관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위 눌리는 거, 그다음에 목류병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가위 눌리는 거는 정신이 먼저 깨고 몸이 안 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들이어야 저는 방송을 하고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교육복지과를 전공을 했고 심리를 부전공했던 제가 사주를 왜 공부를 했고 사주를 왜 믿겠냐고요. 과학적으로 정말 설명이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옛날 단식 판단으로 이게 있으면 뭐 바람을 핀다, 이게 있으면 그 욕쟁이다,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유가 타당해야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사주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 둘씩 계속 올려서 조금 가려운 등을 긁어드리는 그런 사주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